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매매는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수급 분석에 대해서 보충을 해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히 또 오늘 YC라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그대로 움직여줬죠. 혹시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요 두 개 영상 있죠. 요 두 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이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4월 25일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이게 더 가려면 외인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비중을 실어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꼭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더 들어왔었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새로운 기타 법인이 뭐 갑자기 많이 산다 뭐 이랬을 때도 물론 상승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들어와 준 그 주체들이 다시금 들어와 준다 라고 했을 때 그 매수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기타 법인이 들어오든 이 개인이 털렸다는 거, 많이 털렸다는 게 이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도 상승하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수급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좋게 보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추세를 딱 그어놨잖아요. 추세를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미 추세를 벗어나서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벗어났고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느껴지시는데 이거를 길게 보면 볼수록 이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기울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격도 넣었었으니까 5일선이 따라 붙어도 어쨌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5일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런 봉이 나왔을 때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4월 18일 날 외국인들이 76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은 57만 주, 요 날이죠. 이 물량이 쏟아지면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만 하지, 왜 어제 산 거, 그제 산 거, 왜 최근에 산 물량을 따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제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매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만 할 거다, 매집을 했으니까 끝까지 땡겨 올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목표 주가가 있겠죠. 물론 저는 YC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조정을 안 받고 가겠습니까? 얘네들도요, 진짜 크게 갈 거면요, 가면서 조정을 받거나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갑니다. 무작정 다 매집했다가 한 번에 떨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요 4월 18일 물량 보세요. 이 물량이 이때의 평단이 지금 제가 선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대 양봉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뭐 만약에 이 물량으로 뭐 마이너스 20%를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량만 수력 실현을 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산 물량들은 남겨두고 이때 산 물량을 팔면은 어쨌든 수익이 실현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가격에서부터 다시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에서 다시 외인과 기관이 살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짧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횡보를 하면서 또 물량을 다시 잡아먹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뭐 3만 원을 가든 뭐 4만 원을 가든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날 이렇게 뭐 음봉이 딱 떨어지잖아요. 뭐 장대 음봉이 꼭 나올 수도 있고 뭐 단봉이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음봉이 떨어졌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게 그 전날 샀던 걸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날 샀던 걸로 팔았으면 별로 수익도 안 났을 때 왜 이걸 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부터 샀던 이 밑에서 샀던 물량을 팔고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팔아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얘네들이 상승을 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래미로 좌지우지 되는 종목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영향력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예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기 전에는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날 종목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9시 3분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거 1분봉입니다. 1분봉. 1분 만에 장대 양봉이 났는데 이 3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만주, 2만주, 4만주.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게 프로그램이고 시초에 떨어졌을 때도 프로그램이 큰 물량을 팔면서 떨어졌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같은 걸 보시면서 몇 개만 보면은 이날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를 한다 안 한다가 나옵니다. 이거 9시 14분 보세요. 이 장대 음봉 이때 68,000주를 팔아요 한 번에. 그러면서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10시 45분, 6분, 7분, 8분 45분 올라오죠. 작게 팔고 많이 사죠. 계속 사죠. 7분에도 8분에도 많이 사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게 누구다? 프로그램이다. 이런 종목은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초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시작할 때 이제 외인들이 제가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자, 전날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샀는데 오늘 또 외인들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상승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순매수를 좀 한 형국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11시 31분 여기까지 158만 주까지 찍었네요. 제일 많이 산 게. 이런 거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얼마가 프로그램이 제일 크게 산 수량이냐. 그럼 계속 또 팔잖아요. 팔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대충 56만 주 정도까지 이제 팔면서 떨어뜨렸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 제가 이 매매 현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가면서 수익 실현하고 가면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상으로도. 얘네들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땡겨 올리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땡겨 올리고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하루 동안에 올리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도 이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연속 매매 현황 또는 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상위 뭐 이런 거 창 보면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보면서 매수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순매수가 많다고 해서 다 상승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딱 있잖아요. 현대차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막 엄청 샀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근데 이미 이렇게 과거에 많이 샀으면서 이렇게 올라간 차트 있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뭐 기아나 뭐 LG이노텍이나 뭐 이렇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있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어차피 얘들은 외인 기관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 종목들이고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전 잘 안 보고요.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외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 재롱연기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관들이 순매수 요새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YC도 같은 케이스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재룡전기나 YC 같은 경우는 이 순매수를 그동안 많이 했고 이미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SM 같은 걸 볼게요. SM. 자, SM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어때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순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저점이란 말이에요. 아직 저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거면 좀 안정적으로 사실 거면 이런 종목들을 사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급을 보고 사실 거면.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보이시죠?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자,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HK 이노ዌ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기간 수급이 많이 들었는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왔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괜찮다. 자,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휴젤 막 이런 거 기간 수급 계속 들어왔는데 이미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한양 디지텍 이런 거 기간 수급이 많은데 이미 고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텔리안테크 이것도 괜찮아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한 느낌인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 바닥권이죠. 더 길게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기관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사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 거면 뭐 이 기관 외인 수급만을 보면서 사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사실 때는 이미 차트가 올라가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에 있는 것들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요, 기타 법인이나 이 개인들의 수급만으로도 끌어올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인 기관이 사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외인 기관의 수급이 개인의 수급보다는 좋기는 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되 주식이 100%는 없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